little bit. I'm guessing most of you folks have heard of it.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34번째 상영작은 바로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위플래시입니다. 2014년작으로 그의 부산국제영화제 최고 화제작이었죠. 국내 개봉이 이듬해인 2015년 3월이었는데요. 이전부터 전세계 영화제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면서 찬사가 쏟아졌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좀 묘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로 단정 짓기가 어려운 작품인데요. 단적으로 개봉 당시 영화를 보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공감이 갔던 백자평은 바로 이거였답니다. 재밌는데 기분이 더럽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듯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감독은 영화를 통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선을 넘는 과학적인 가르침으로 최고의 제자를 키우려 했던 플래처 교수가 있죠. 우린 그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물론 답은 없습니다. 다미엔 차젤레 감독은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자신의 사견을 살짝 내비치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정립된 저만의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공감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인 거죠. 그럼 위플래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미국 최고 명문 음악학교인 셰이퍼 대학입니다. 주인공 앤드류는 드럼을 전공하는 신입생인데요. 그는 최고의 드럼 연주자를 꿈꾸고 있죠. 아무튼 영화가 시작되면 밤늦은 시간까지 혼자 연습을 하는 앤드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모습을 우연히 플래처 교수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플래처 교수는 셰이퍼 음대 최고의 밴드인 스튜디오 밴드 지휘자로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다들 그 밴드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죠. 그건 앤드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밤늦은 시간까지 혼자 연습을 하는 앤드류의 모습에 플래처는 그에게 테스트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밴드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거죠. 그런데 플래처 교수의 교수 방법은 학생들에게 대단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이었어요. 또 철저한 경쟁 체제로 뒤처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쳐버리죠. 어느 정도인지 잠시 보고 갈까요? Then why the fuck didn't you say so? 5, 6, 7. In 4, damn it, look at me. 1, 2, 3, 4. 1, 2, 3, 4. 1, 2, 3. Now. Is that really the fastest you can play, you worthless, Jaime fuck? No wonder mommy ran out on you. Get off the fucking kid.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러한 자신의 교수 방법에 대해 해명을 하게 됩니다. 실력으로 스튜디오 밴드에 입성하게 된 앤드류는 메인 드러머 자리까지 꿰차지만 플래처의 도를 넘어선 채찍질로 인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연주를 망쳐 자신을 가차없이 내치는 플래처에게 폭발한 앤드류는 죽여버리겠다며 그에게 덤벼들게 되고 음악까지 관두게 됩니다. 플래처 역시 그 일로 도를 넘어선 자신의 교수 방법이 들통이 나면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후 둘은 어느 바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본 앤드류에게 예전과 달리 플래처는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Truth is, I don't think people understood what it was I was doing at Schaefer. I wasn't there to conduct. I was there to push people beyond what's expected of them. I believe that is an absolute necessity. Otherwise, we're depriving the world of the next Louis Armstrong, the next Charlie Parker. There are no tw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그리고 앤드류는 우연히 만난 플래처의 제안으로
JVC 페스티벌에서 그가 지휘하는 밴드의 임시 드럼으로 참여했다가 최고의 연주를 선보이게 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드럼스틱을 쥔 앤드류를 향해 며칠 전과 달리 표정을 바꾼 플래처는 자신의 교수직 박탈이 앤드류의 고자질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당초 앤드류에게 했던 말과 달리 그가 아예 모르는 곡으로 선곡을 해버린 거죠. 채찍질도 아닌 이번엔 아예 농락을 당한 앤드류는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모기로 다시 무대에 오른 뒤 광기에 휩싸인 채 지상 최고의 드럼 연주를 선보이게 됐던 거죠. 이쯤 되면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대략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답니다. 이 영화는 바로 목적과 수단 혹은 결과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명제지만 목적이 과연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혹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 대다수 관객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플래처 교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도를 넘어선 그의 교수 방법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 들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답니다. 다시 말해 앤드류 아니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플래처의 제자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영화를 통해 세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앤드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니까요. 그리고 앤드류는 드러머로서 언제나 최고를 꿈꿔온 친구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현재 미국 최고의 음악학교인 쉐이퍼 음대를 다니게 됐고 늦은 시간까지 혼자 연습에 매진하다 플래처의 눈에도 띌 수가 있었던 거죠. 스튜디오 밴드에 입성한 뒤 보조에서 메인 드러머 자리를 꿰찰 때도 자신의 실수로 당시 메인 드러머였던 테너의 악보가 분실되자 그걸 기회로 플래처에게 실력을 선보여 얻은 것이었고요. 또 그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답니다. Dustin is heading up Model UN, soon to be Rhodes Scholar, and who knows what all else. And Jim, Teacher of the Year. Well, hey, I listen, mean, man. come on, the talent at this table, that is stunning. It's going okay, Andy? Yeah, I mean, it's going really, really well. Actually, I'm part of Schaefer's top jazz orchestra, which means it's the best in the country. How do you know when's in a music competition? Isn't it subjective? No. I scored a 93-yard touchdown. School record, school record, school record. That's fantastic. Yeah, it's Division 3. 그리고 이런 앤드류의 대칙점에 선 존재가 영화상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앤드류와 잠깐 사귀었던 니콜이랍니다. 니콜은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신의 미모에 반한 앤드류가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와 사귀게 됐죠. 그런데 포드엠 대학을 다니고 있던 니콜은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앤드류처럼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성적에 맞추다 보니 포드엠 대학에 입학하게 됐던 거죠. 둘의 대화를 잠깐 들어볼까요? What do you do? I go to Fordham. What do you study? I don't have a major yet. But like, what do you want to study? I don't really know. Why'd you pick Schaefer? It's the best music school in the country. Well, Fordham was Fordham. 이런 니콜을 앤드류는 얼마 뒤 버립니다. 떠나다는 단어 대신 버리다는 표현을 쓴 건 실제로 앤드류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 니콜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니콜이 앤드류와 헤어질 때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I'm going to keep pursuing what I'm pursuing. And because I'm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up more and more of my time, and I'm not going to be able to spend as much time with you. And even when I do spend time with you, I'm going to be thinking about drumming. I'm going to be thinking about jazz music and my charts and all that. And because of that, you're going to start to resent me. This is why I don't think that we should be together. 니콜은 그저 앤드류의 사랑을 원했던 것뿐인데 최고의 드러머라는 목표를 위해 앤드류는 니콜을 향한 감정까지도 차단시켜야 했던 겁니다. 물론 앤드류의 이런 모습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겠죠. 아무튼 음악을 관둔 뒤 앤드류는 다시 니콜에게 연락을 하지만 그녀에겐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버린 터였습니다. 다만 이쯤에서 우린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답니다. 우선 과정만 놓고 봤을 때 플래처의 돌을 놓은 교수법은 그다지 옳지 않다는 것.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 보기 좋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랬으니 마지막 장면에서
앤드류의 광기 어린 황홀한 연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더러워졌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사실은 플래처의 도를 넘은 교수법에 앤드류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차단시켜버린 채 최고가 되고자 했던 앤드류였기에 플래처의 거친 교수법도 스스로 폭발하기 직전까지 감내했던 겁니다. 사실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꿈이란 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절실한 사람만큼 쉬운 사람도 없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짝 튕겨만 주면 되니까요. 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꿈쩍하지 않죠. 앤드류가 최고의 드러머가 되고자 하지만 않았다면 플래처는 벌써 고소당하지 않았을까요? 플래처를 향한 앤드류의 표정 보이시죠? 아무튼 그는 마침내 해냅니다. 마치 벼랑 아래에서 살아서 기어 올라온 호랑이 새끼 마냥. 위플래시가 관객들에게 던지는 고민에 대한 해답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은 결코 과정의 즐거움과 결과의 위대함을 함께 주지 않는 만큼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처의 말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위대해지려면 채찍질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마냥 즐거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고요? 지금의 저는 당연히 전자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미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로 살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제 나이쯤 되면 알게 돼요. 1분 1초가 점점 소중해져 간다는 걸. 물론 저 역시 소시적에는 앤드류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함을 꿈꿨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고통으로 범벅이 된 채 갖다 버렸던 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저의 생각은 다멘 차젤레 감독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 앤드류의 앞날을 묻는 질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마약 과다 복용으로 30대에 죽었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위플래시에서 플래처와 앤드류는 딱 한 번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습니다. 바로 마지막 장면에서 앤드류가 분노에 휩싸여 광기 어린 황홀한 연주를 마쳤을 때죠. 그렇다면 그 지점에 닿기까지 그들이 함께했던 대부분의 시간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Faster! 2, 3, 4, 1, 2, 3, 4, 1, 2, 3. Oh my dear God. Play it, I okay? said not now! If you want the fucking part, earn it. 그리고 영화는 앤드류가 플래처에게 덤벼든 뒤 음악을 접는 과정에서 그가 어렸을 때 즐겁게 드럼을 연주하던 장면도 잠시 보여주죠. 위대해지거나 최고가 되겠다는 것도 결국은 한 개인의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그는 대단히 큰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행복에는 크기도 있지만 횟수나 길이도 존재하죠. 위대함이나 최고라는 행복이 자주 혹은 아주 길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앤드류가 그랬듯 또 제가 그랬듯 소시적에는 다들 위대함이나 최고를 꿈꾸니까요.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크기와는 멀어지면서 점점 횟수나 길이를 더 추구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앞서 선택의 문제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냥 인생이라는 궤적의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소시적엔 경마장의 말처럼 1등을 위해 앞만 보고 빨리 달리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며 비로소 주위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잖아요. 일찍이 앤드류가 지나치게 성공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미리 했었답니다. 그의 조언으로 제법 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You got plenty of options still. What does that mean? Just, Other options. just you know, it's just life. You get to be my age. You get perspective. I don't want perspective.